안녕하세요. 비트삼촌의 김석호 전문가입니다. XRP 도쿄 2016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리플이 제시한 수치도 강렬했습니다. 올해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33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재료는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여전히 조용해요.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주요 메이저들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리플만 2,000원대 초중반 구간을 약 2주째 횡보 중이에요. 들고 있자니 답답하고 지금 새로 들어가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손을 놓기엔 아쉬운 자리예요. 오늘은 그 답답함의 원인을 차트에서 찾고 지금 신규 진입이 가능한 자리인지 진입한다면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풀렸을 때 어느 구간까지 열릴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리플 분석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리플이 놓인 차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일본 기준으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 패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해요. 지금은 추세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수렴 구조 자체는 방향성 없이 양방향으로 열려 있어요. 결국 이 수렴이 어느 방향으로 터지느냐가 핵심이고 지금은 그 방향이 확인되기 전까지 섣불리 포지션을 잡아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수렴 하단부 지지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매수 신호가 되지는 않아요. 수렴 구간 안에서는 하단에서 사도 상단 저항에 막히고 상단에서 사도 매도해도 하단 지지에서 반등하는 구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수렴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이유는 일본 스토캐스틱의 흐름에 있어요. 현재 일본 스토캐스틱을 보면 단기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중기는 데드크로스 직전 상황이에요. 단기에서 골든크로스 시도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과매도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과거 리플 일봉 차트에서도 반복됐던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진입한 채로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패턴이에요. 골든크로스처럼 보이는 시그널이 나와도 과매도권 안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반복됐고 그때마다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하나만 보고 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를 반드시 함께 봐야 돼요. 현재 일봉에서는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이 가격 위에 얹혀 있는 상태예요. 이 두 선이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전까지는 모든 반등이 저항에 막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 흐름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을 완전히 상향 돌파하면서 동시에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이 차례로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은 이 조건들 중 아직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진입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을 상향 돌파하고 동시에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이 차례로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수렴 상단 저항선인 208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구간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닙니다. 이 지점이 돌파돼야 비로소 수렴이 상방으로 해소됐다는 신호가 되고 그때부터 유의미한 추가 상승 흐름이 열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씩 충족되는 시점이 실질적인 진입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자리를 잡아서는 안 돼요. 반대로 이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충족되고 2080원대 위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어요. 주봉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에서는 저점 시그널이 형성되고 있는 자리예요. 이 말은 지금 수렴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 수렴 상단까지 이어진다면 주봉 상승 시그널까지 함께 붙어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일봉과 주봉이 동시에 상승 시그널을 낸다는 건 단순 단타 반등이 아닌 그 이상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다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하락 추세선 상단이에요. 62동 평균선 돌파 지지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30% 안팎의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 단위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그 이후 추가 상승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구조죠. 지금의 횡보가 길수록 돌파 이후 에너지는 그만큼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주봉 상승 시그널이 수렴 상단 돌파와 맞물리는 시점이 핵심이에요. 차트 외적으로 리플을 밀고 있는 내러티브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리플이 XRP 도쿄 2016 컨퍼런스에서 제시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에요. 올해 온체인 거래량이 33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리플은 그 결제와 정산 인프라 역할을 노리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그 돈이 지나가는 길목도 중요해져요. XRPL 내에서 수수료는 XRP로 지불되고 토큰 교환 과정에서도 XRP가 브릿지 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XRP 수요 확장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확정 재료가 아니에요. 리플이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중장기 내러티브이고 이것이 실제로 차트에 반영되려면 결국 수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리플은 기대감만으로는 잘 안 가는 코인이에요.
재료는 배경이고 기준은 차트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변수가 있어요. 현재 하락 추세에서는 수평이 아니라 하방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돌파해야 하는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방향이 맞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조건이 충족되느냐에 따라 도달 가능한 목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당장 돌파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타이밍에 따라 목표 구간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명확한 진입 기준과 목표 구간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정리하자면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차트 구조 자체는 수렴 이후 상방 이탈을 준비하는 흐름이고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 상승 구간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의 횡보와 답답함은 방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인 거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올바른 자리에서 진입하는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열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차트 분석의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작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높은 위험을 수반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